안녕하세요.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3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아트 11번째 시간으로 유아트 송신 회로 설계에 있어서 멀티바이트 패킷 전송에 대한 ASCII 활용, 실제 설계 과정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이렇게 6바이트를 이제 전송을 할 텐데요. 가운데 4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BCD, 4디지트의 BCD에 대한 ASCII 코드로 삽입이 되고, 앞부분에는 ASCII 코드의 스타트 바이트라고, 스타트 텍스트라고 되어져 있는 헥사 값으로 02 값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ASCII 코드에서의 end 텍스트, 그래서 이제 03이라고 하는 값을 전송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토탈 6바이트를 전송하는 지난 시간에 타이밍과 기본적인 설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실제 타이밍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계해 가는 과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회로 설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정답인 코드만 제시해 드리고 넘어갔던 것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번 강의 들어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단지 베를로그 어떤 HDL 코드에 대한 문법이나 아니면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베를로그 코드를 작성을 했다, 이런 어떤 샘플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어떤 설계해야 할 내용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설계의 포인트들을 잡아나가면서 결국 설계 사양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거로부터 이제 실제 설계를 하면서 베를로그 HDL 코드를 작성한다는 것은 설계 사양이 다 완성된 상태에서 그게 머릿속으로 완성이 됐건 아니면 설계 사양을 문서로 작성을 했건 어떤 형태로든 설계 사양이 완성이 된 이후에 베를로그 HDL 코드는 단순히 그냥 코드로 변환한다, 머릿속에 있는 또는 이제 문서로 된 설계 사양을 코드로 변환한다, 거의 기계적인 작업이다. 그래서 설계 사양이 작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과정, 그래서 설계 플로우를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른 곳에서도 사실 베를로그 문법이나 기본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학습할 기회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실제 설계하는 이 실무적 경험을 전달하는 교육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포인트에서 방향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외부에서 TXCK와 스타트 펄스, 그리고 이 BCD, 4디지트의 BCD 값이 세팅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스타트 펄스가 발생을 하면 내부 신호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여기 이제 TNPD와 TXPD 이런 출력이 나가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졌는데, 이게 머릿속으로 이게 어려운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릿속으로 이런 신호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제어하면 되겠다 하는 어떤 머릿속에 정리된 것 가지고 사실 코딩을 해서 시뮬레이션 결과 타이밍 차트를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그렇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과 TXCK에 의해서 이런 신호가 필요하구나, 이런 신호가 필요하구나, 얘에 의해서 이런 동작을, 내부 신호를 이런 동작을 하는 내부 신호들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타이밍 차트를 작성을 하시고, 그 타이밍 차트를 작성을 하시면서 머릿속으로 이미 이 레지스터는 이때 어떤 동작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타이밍 차트를 이렇게 하나씩 그려가면서 어떤 작업들을 진행을 할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디지트의 BCD를 ASCII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UART로 출력하는 회로에 대해서 verilog HDL 코드를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회로를 설계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입출력을 포함한 내부에서 사용한 신호들에 대한 선언하는 코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모듈 이름을 tx232 pd bcd2 ASCII 이렇게 이제 모듈 이름 적었고요. 인풋은 지난번에 그 tx232 pd에서 사용했었던 것과 같은 reset clock start txck 그리고 4디지트의 bcd 그리고 아웃풋은 이제 역시 tmpd 8비트의 txpd 이건 동일했죠. 그리고 tc0 tc1은 txck의 엣지를 검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st0 st1은 스타트 신호를 txck 엣지 기준으로 st0 st1이 이제 그 스타트 신호를 이제 캐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BCNT는 0에서부터 9까지 정확하게 이제 10클락마다 새로운 바이트가 tx232.v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txck 카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ycnt는 이제 몇 번째 바이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이제 알기 위한 바이트 카운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bcd는 그 4디지트의 4디지트의 BCD를 스타트의 라이징 포인트에서 캐치해 두는 그런 내부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과 그 tx232 PD와 달라진 거는 이제 바이트 카운터가 지난번에는 이제 그 4디지트를 2바이트로 4디지트의 BCD를 2바이트로 보냈기 때문에 바이트 카운터가 0과 1만 있으면 됐기 때문에 2비트면 됐었죠. 데이터 전송 안 하는 구간에 대한 것까지 그 표시하기 위해서 2비트가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6바이트이기 때문에 01서부터 해서 이제 5까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이제 7이라고 해서 총 그 8상태 즉 그 3비트 카운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 타입으로 해서 SBCD 셀렉트된 BCD다. 그래서 한 디지트인데 현재 4디지트 중에서 어떤 디지트가 선택이 됐느냐 선택된 BCD 값을 그 표시하는 SBCD이고요. 그 다음에 이 SBCD에 대한 ASCII 코드 값을 ASCII 변환한 값을 표시하는 그 ASCII S 언더바 했으면 더 좋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8비트의 와이어가 선언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부에 필요한 신호들을 정의를 하면서 얘네들을 각각 어떤 동작을 시키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저는 이제 최종 완성된 내용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회로를 설계하거나 그럴 때 이런 신호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정의해서 그 설계 사양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다 보면 수정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설계 사양을 다시 수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타이밍 차트 그리면서 동작에 대한 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설계 사양과 타이밍 차트를 통해서 정밀하게 이렇게 이제 맞춰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내부 신호들도 수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딩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게 이제 TX 엣지 검출을 위한 쉬프트 레지스터
TC0, TC1에 대한 건데, 이거는 TX232 언더바 PD 뭐 하여튼 그 전에도 여러 번 했었으니까 뭐 별도의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스터 클락 기준으로 디플립플럽 쉬프트 되어지는 두 개의 디플립플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신호에 라이징 엣지를 검출하는데, 이거는 마스터 클락 기준이 아니라 TXCK 엣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XCK에 라이징 엣지에서 할지 폴링 엣지에서 할지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이번 설계에서 TXCK의 라이징 엣지와 폴링 엣지를 활용을 했어요. 양쪽 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신호는 라이징 엣지에서 그 ST0와 ST1을 TXCK의 라이징 엣지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디플립플럽 두 개죠. ST0, ST1이 스타트 신호를 이제 시리즈로 전달을 해주는데, 클락은 마스터 클락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CEN이 있어요. 클락 이네이블. 그래서 클락 이네이블은 TXCK의 라이징 엣지에서 요런 짧은 TXCK의 라이징 엣지에서 이렇게 짧은 펄스가 클럭 이네이블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TC0, TC1 가지고 이제 만드는 신호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좀 지저분해졌는데 잠깐만요. 얘들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코드를 살펴보면 먼저 보면 얘네들은 TXCK의 라이징 엣지 TC0가 하이고 TC1이 로우일 때 이 아래 것들이 이제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 이제 CEN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CEN이 이렇게 이제 코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쉬프트가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 컨트롤 신호를 이제 생성하는데, 비트 카운터하고 바이트 카운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T0의 라이징 엣지에서 한 동작을 하고요. 바이트 카운터하고 비트 카운터가. 그 다음에 비트 카운터가 쭉 진행이 되다가, 나머지는 이제 내부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스타트 신호의 라이징 엣지서부터 일련의 동작을 6바이트 보내는 동작에 대한 타이밍을 비트 카운터하고 바이트 카운터 가지고 이제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징 엣지하고 그 다음에는 0에서 바이트 카운터가 0에서 1 넘어갈 때, 즉 5까지 넘어갈 때, 그리고 5에서 패킷이 다 전송이 됐을 때, 이렇게 이제 동작 구분을 세 가지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타트 신호의 라이징 엣지에서 보면 TXCK의 폴링 엣지에서 동작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ST0가 하이고 ST1이 로우인 상태가 TXCK의 폴링 엣지라서 중간에 변하는 것이 이제 안정적으로 눈으로 보기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TXCK의 라이징 엣지를 사용한다고 해도 반클락 쉬프트 돼서 요때 동작하고 이렇게 되지만 타이밍적으로 얘도 뭐 불안정한 동작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이제 조금 더 깔끔한 모양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것이 비트 카운터가 쭉 증가를 하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쭉 증가를 하다가 9까지 증가를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0서부터 9까지 증가를 해요.
여기서도 0서부터 9까지 증가를 하고 뭐 이렇게 5까지 계속 0서부터 9까지 증가를 하는데 5에서 9일 때가 아닌, 즉 0에서 9거나 1에서 9거나 2, 3, 4에서 9일 때에는 바이트 카운터가 아직 5가 아닐 때에는 비트 카운터는 9에서 다음 값이 0으로 간다. 그런 특징들이 요 빨간 박스들 안에 있는 타이밍에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일 때는 바이트 카운터가 5이고 비트 카운터가 9일 때는 그 다음은 동작이 이제 여기서 전송 동작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통신 안 하는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트 카운터는 9에서 15, 또 바이트 카운터는 5에서 7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설계할 때 ST0의 라이징 엣지에서 비트 카운터하고 바이트 카운터를 0으로 만들어주고 비트 카운터가 9가 됐을 때 바이트 카운터가 5가 될 때까지는 전송을 하니까 이런 거를 이제 구상을 하면서 타이밍 차트를 사실은 만든 거예요. 그리고 타이밍 차트를 만들었고 시뮬레이션 결과, 코딩하고 나서 시뮬레이션 결과 의도했던 대로 동작하는구나.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만일 의도했던 대로 동작이 안 된다면 타이밍 차트에 대한 구상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구상은 제대로 됐는데 코드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디버깅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저랑 같이 이런 타이밍 차트를 작성을 하면서 얘네들의 동작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감을 잡으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코딩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된 거 가지고 이 컨트롤 신호 생성하는 페를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 카운터 신호를 생성하는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코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초기화 시켰을 때는 15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모든 동작은 TXDK의 falling 엣지에서 동작을 합니다. TC1이 1이고 TC0가 low일 때, 인버팅 된 게 1일 때. 그래서 이때 먼저 이제 살펴볼 게 이 그 라이징 엣지 부분에서 비트 카운터만 먼저 살펴볼 거예요. 비트 카운터는 0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라이징 엣지 때 0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그 if문이 되는 거죠. 요 아래 종속적인 if문이 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걸 살펴보면 얘가 이제 비트 카운터가 9보다 작은 동안에는 그냥 비트 카운터를 일씩 계속 증가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0, 1, 2 이렇게 증가가 되죠. 그래서 이제 9가 됐을 때 만일 비트 카운터가 9보다 작다 그러면 증가하는데 아니다. 아니면은 여기는 뭐죠? 비트 카운터가 BCNT가 9인 경우겠죠. 베릴로그 코드에서는 equal 2개 해야 되죠. 9일 때 그때 이제 바이트 카운터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트 카운터가 5보다 작으냐 여기 보면 2, 3, 4, 5까지 4에서 5 넘어갈 때까지는 동일하게 비트 카운터는 0으로 만들어준다. 비트 카운터가 0이 되면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스타트 그 라이징 엣지는 아니니까 1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그 비트 카운터가 또 다시 9까지 증가를 하고 또 바이트 카운터 9가 됐을 때 바이트 카운터가 5냐 아니면은 또 이제 0으로 가서 바이트 카운터가 2, 3, 4가 될 때까지는 계속 0서부터 9까지 변하고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트 카운터가 5였어요. 그러면은 5일 때는 그때 이제 비트 카운터가 9라면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15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통신이 종료가 됐다. 여기서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종료. 예, 제가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조만간 그 터치 스크린에 펜을 장만을 해서 좀 여기 이제 필기를 추가하면서 하는 것을 좀 깔끔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바이트 카운터 신호 생성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코드는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TXCK의 폴링 엣지에서 얘네들이 다 동작을 하고요. 그 TXCK의 폴링 엣지에서, 스타트 신호의 라이징 엣지냐, 스타트 신호의 라이징 엣지면 바이트 카운터를 0으로 만들어줘요. 여기 바이트 카운터 0이 됐죠. 요 위치에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조건은 항상 얘는 비트 카운터가 9일 때 나머지 것들을 체크해요. 9가 아닌 경우에는 동작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9일 때 바이트 카운터가 5보다 작으냐, 5보다 작으면 2에서 3으로 증가를 시킵니다. 그게 이제 요 동작이고, 3일 때도 4로 가겠죠. 4일 때도 5로 갈 거예요. 근데 5보다 작지 않다. 즉 여기는 이제 5라는 거죠. 바이트 카운터가 이때 이제 5라는 건데, 바이트 카운터가 5일 때는 다음 상태가 여기서 이제 통신이 끝난 거기 때문에, 통신이 끝난 거기 때문에 7로 넘어가서 비트 카운터도 15로 넘어갔었죠, 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신이 여기서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대기 상태로 가서 다음 어떤 전송에 대한 스타트 커맨드가 들어올 때까지 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트 카운터하고 바이트 카운터 신호를 생성을 하면 사실 대부분 동작이 맞춰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주 간단한 요 타이밍에 의해서 신호들을 쑥쑥 뽑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자, 또 내부 BCD 신호를 이제 캐치하는 부분을 이건 뭐 지난번에도 했었던 거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는 이렇게 되고요. TXCK의 폴링 엣지에서 ST0가 하이고 ST1이 로우일 때, 즉 이 구간이죠. 폴링 엣지에서 그 BCD 값을 받아서 IBCD로 캐치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번이 이제 그 BCD 데이터를 선택하고 ASCII 코드로 변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서 살펴볼 그 신호는 IBCD 신호하고 바이트 카운터 이 두 개만 가지고 이 SBCD라고 하는 신호를 생성을 하고 ASCII 코드에 대한 변환을 합니다. 먼저 이제 SBCD 선택하는 부분을 이제 보면 바이트 카운터가 1일 때, 코드를 이제 보면 바이트 카운터가 1일 때 요거를 선택을 하죠. 그래서 1000단위의 디지트, 즉 IBCD 15대 12를 선택을 하고, 다음에 이제 그 2일 때는 100단위 6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요 IBCD 11대 8, 바이트 카운터가 3일 때는 10단위 IBCD 7대 4, 바이트 카운터가 4일 때는 IBCD 3대 0. 그래서 5, 6, 7, 8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경우는 BCD 전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F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뭐 뭘로 처리를 하든 관계없는데 BCD 0부터 9까지의 값이 아닌 F라고 하는 값을 내보내기로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로부터 ASCII 코드로 변환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3을 앞에다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기억나세요? 컨캐티네이션 구문. 4비트의 헥사값으로 3이라고 하는 것과 4비트의 SBCD, 이거를 단순히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헥사값으로 3이 들어가고 상위 니블에는 니블이 forbidden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래쪽에는 선택된 SBCD forbid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합된 신호가 S selected ASCII 이런 이름으로 전달이 됩니다. 얘네들은 굳이 레지스터로 하지 않고 이 값에 의해서 이 그 바이트 카운터와 IBCD에 의해서 그냥 즉각적으로 만들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얘네들이 바뀌면 즉각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얘를 레지스터로 저장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ASCII 코드로 바꾸는 것은 어떤 숫자나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ASCII 코드로 바꾸는 것은 이렇게 3만 붙여주면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F라고 하는 값은 BC 0서부터 9까지 값이 아니죠. 근데 여기다가 3F를 붙인다? 이거는 사실은 3F는 F라고 하는 텍스트에 대한 ASCII 값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요 구간만 BCD 보내는 구간만 ASCII 코드로 그 BCD에 대한 ASCII 코드로 변환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무슨 값이 나가건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ASCII 코드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ASCII 테이블에 의해서 F를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BCD만 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 범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don't care 처리를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이제 TNPD 출력 신호 생성하는 부분 살펴볼게요. 바이트 카운터가 0, 1, 2, 3, 4, 5인 구간에서, 즉 7이 아닌 구간에서 비트 카운터가 0서부터 9가 될 때, 지난번에 하기로는 이제 3서부터 비트 카운터가 3서부터 6 사이일 때, 3, 4, 5, 6일 때 하이가 되는 그런 신호를 만든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뭐 0, 1, 2, 3, 4, 5 다 마찬가지예요. 비트 카운터의 값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니까 여기는 비트 카운터가 15니까 뭐 안 만들어도 당연히 로우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 TXCK의 라이징 엣지에서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 카운터가 폴딩에서 변했고 가운데가 안정적으로 보이는 센터 포인트가 이제 TXCK의 라이징 엣지여서 TNPD는 라이징 엣지일 때 3, 4, 5, 6이면 하이고 7이 되면 로우로 바꿔주는, 그래서 3, 4, 5, 6이 아닌 경우에는 로우를 내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코드를 살펴보면 전부 다 그 TXCK가 라이징 엣지일 때 그 비트 카운터가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3, 4, 5, 6일 때는 TNPD가 1이 돼요. 라이징 엣지에서 1, 1, 1, 1이 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전부 다 0이다. 즉 7, 8, 9, 0, 1, 2까지. 그리고 15일 때도 뭐 15일 때는 당연히 뭐 어쨌건 3, 4, 5, 6이 아니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TNPD를 이렇게 이제 생성을 했고요. 코드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의 타이밍 차트를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타이밍 차트를 먼저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출력 TXPD 8비트 출력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바이트 카운터하고 또 selected ASCII 값, 그 다음에 비트 카운터, 그리고 TXCK 이들 신호로부터 TXPD를 이제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바이트 카운터가 0, 1, 2, 3, 4, 5일 때 TXPD가 출력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0일 때 비트 카운터도 0이면, 바이트 카운터도 0이고 비트 카운터도 0이면 그때
stx 공익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바이트 카운터가 5일 때 비트 카운터가 0이면 그러면 ETX 엔드 바이트가 출력이 됩니다. 나머지 경우는 하나, 둘, 셋, 4개에 대해서는 selected ASCII 값, 즉 35가 그대로 전달이 됐고 또 36이 그대로 전달이 됐어요. 37, 38 그대로 다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비트 카운터가 0일 때 바이트 카운터가 1, 2, 3, 4라면 S ASCII 값을 TXPD로 전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타이밍 차트가 나왔으면 여러분도 TXPD 출력 내보내주는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멈추고 한번 작성해 보셔도 되고요. 예, 코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이 아래의 동작은 TXCK의 라이징 엣지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부분이 비트 카운터가 15일 때는 TXPD를 FF로 출력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통신 구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FF로서 표시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TXCK의 라이징 엣지면서 또 비트 카운터가 0일 때만 얘네들의 동작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 카운터가 0일 때 바이트 카운터가 0이면 TXPD는 2를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 카운터가 5이면 비트 카운터가 0이고 바이트 카운터가 5면 ETX 엔드 바이트 헥사 03을 출력을 하고요. 나머지 구간에서는 비트 카운터가 0이면 그러니까 바이트 카운터가 0도 아니고 5도 아니고 7일 경우는 이 비트 카운터가 15인 경우와 바이트 카운터가 7인 경우는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바이트 카운터가 7일 때는 여기서 커버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이트 카운터가 7일 때는 비트 카운터는 0인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케어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1서부터 4인 구간에서는 TXPD는 selected ASCII 값을 전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경우 1에서 4까지를 한 줄로 한 라인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굳이 바이트 카운트가 1일 때는 TXPD를 S ASCII 전달, 2일 때도 한다. 똑같이 그럴 필요는 없죠.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처리하는, 이게 이제 카노맵에서 여러분들이 게이트 설계할 때 카노맵에서 돈케어 처리했던 것처럼 나머지 경우는 다 이걸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나머지를 이렇게 묶을 수 있는 형태의 코딩을 작성하시는 것이 회로를 간단하게 하는 어떤 그런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디지트 BCD to ASCII 변환 UART에 대한 출력 생성 회로를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지난 시간에 TCL 파일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tx232_pd.v에서 제시해 드렸던 코드에 오류가 있었어요. 동작 TXPD나 TNPD를 만드는데 동작이 안 되는 오류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설계하고자 했던 형태하고 다른 동작을 하는. 근데 다행히도 그 결과가 UART 통신에 대한 오류로서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건
제가 설계하고자 의도했던 것과는 좀 다른 동작을 하는 부분을 발견을 해서 그거를 또 이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베를로그 HDL로 코딩할 때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 VHDL로 이제 그 실제 설계를 VHDL로 오랫동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VHDL 문법에서는 사실은 논리적인 조금 그 불명확한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코드는 베를로그 HDL로 코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VHDL로 오래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느 것이 더 좋다기보다 VHDL에서는 익숙한데 베를로그 HDL에서는 코딩하다 보니까 조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의도했던 것과 다른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저도 그 실수를 했는데 다행히 그게 동작적 오류까지로는 UART에 대한 동작적 오류까지는 비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이런 오류가 나중에 발생을 했는데 그거는 동작에 영향을 주는 오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를로그 HDL 코딩 시 주의가 필요한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렇게 TNPD 생성하는 부분이었어요. TNPD를 생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TXCK의 라이징 엣지에서 TNPD를 0으로 이렇게 만들어 두면 라이징 엣지 될 때마다 TNPD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만일 비트 카운터가 3에서 6 사이일 때는 1이 된다. 그러니까 비트 카운터가 3에서 6 사이가 아닐 때는 0이 되고 3에서 6 그 범위일 때는 1이 되니까 TNPD는 정상적인 동작을 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저도 또 그렇게 알고 코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 얼핏 육안으로 봐서는 오동작인지 지난 시간 강의할 때까지는 찾지를 발견을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ASCII를 BCD2 ASCII를 포함한 거를 코딩하다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코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와 같은 동작을 합니다. 오류가 보이세요? 자, TNPD가 로우가 되어지는 순간을 한번 보죠. 여기죠. TXCK의 라이징 엣지에서 로우가 됐어요. 근데 TNPD의 1이 되어지는 순간은 어떻게 된 거죠? 라이징 엣지가 아니에요. 그럼 폴링 엣지에서 동작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폴링 엣지가 되고 난 다음에 3이 된 거지, 이 폴링 엣지의 순간에는 아직은 BCNT 값이 2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를로그 코드를 다시 살펴보니까 VHDL 같은 경우 이렇게 코딩하면 VHDL 문법상 이 if문 아래 이렇게 작동을 하면 얘는 이제 정상 동작을 해요. 즉 이렇게 동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베를로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VHDL일 때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베를로그 HDL 코드를 다시 한번 좀 살펴봤더니 이건 제가 원했던 형태의 동작이 아니게 동작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코딩이, 이 코드 자체는 이렇게 동작하는 게 맞아요. 베를로그 문법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코드는 마치 오른쪽과 같은 이런 코드 형태로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링 엣지에서는 TXCK의 폴링 엣지에서는 TMPD가 0이 돼요. 근데 그 다음 if문은 이 23번, 24번 라인과는 별도의 if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XCK의 라이징 엣지가 아닐 때, 그때 마스터 클럭이 발생을 하면, 여기서는 이제 그 리셋이 아닌 클럭의 라이징 엣지에서 들어왔는데, TXCK의 라이징 엣지일 때는 요때뿐이고, 나머지 TXCK가 하이건, 로우건, 폴링 엣지건, 전체 구간 중에서 TXCK가 라이징 엣지가 아닌 나머지 모든 마스터 클락의 엣지에서는 얘네들이 다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 카운터가 3서부터 이 부분 이제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3이 되고 나서 마스터 클락이 다음 엣지에서 TMPD가 하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쭉 가다가 그럼 6이 아닌 경우 여기는 6이 아닌데 7인데 왜 하이가 유지가 돼 있지? 그거는 이 TNPD를 로우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순간은 TXCK의 폴링 엣지일 때거든요. 저 라이징 엣지일 때거든요. 그러면은 이 앞에서의 라이징 엣지일 때는 어떻게 됐느냐? 로우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나서 내려와 봤더니 이게 비센티가 6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거보다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베를로그 코드가.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0으로 만들었던 것이 뒤에서 1로 오버라이트가 됐기 때문에 6일 때의 라이징 엣지, 5일 때의 라이징 엣지, 4일 때의 라이징 엣지, 3일 때의 라이징 엣지에서는 TMPD를 0으로 만든 코드가 잠깐 있었지만 그 다음 라인에 의해서 앞의 동작이 무효화 처리가 돼서 여전히 1로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대신 이때 1이 된 것이 6이 끝나고 나서 7이 됐어도 자기 값이 그냥 유지가 되다가, 왜냐하면 TXCK의 라이징 엣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값이 유지가 되다가 TXCK의 라이징 엣지에서 로우로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동작을 보면 TXPD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9가 될 때까지, 이때까지 이제 TXPD가 같은 값을 유지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MPD는 이때 하이가 되건 반클락 뒤에 이때 하이가 되건 유아트 뒷부분에서 동작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처음 설계 사양에서 3일 때의 라이징 엣지에서 동작하기를 원했는데 그 설계 사양에서는 위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베를로그에서 else로 하건 else if로 하건 다음에 온 어떤 동작에 대해서 또다시 여기 if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if와는 이 if가 이 밑에 24번의 if가 22번에 설정된 것에 하위 종속적 개념으로 동작하기를 원했는데 종속되어지지 않더라. 베를로그 코드가 이것 때문에 이제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건 아닌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코딩하다가 미스를 범한 거죠.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코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 코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돼야 되겠습니다. 먼저 타이밍 차트를 보면 이렇게 3일 때
라이징 엣지에서 하이가 됐고 7일 때 또 라이징 엣지에서 동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면 이렇게 그 1이 되어지는 순간도 이 TXCK의 라이징 엣지에 종속됐고요. else if 한 다음에 이 아래다가 다른 어떤 그 예를 들어서 TNPD가 요 사이에 들어온다면 그거는 그거를 처리하고 별도의 동작이 될 텐데 if 밑에 바로 if가 왔기 때문에 이 if는 이 위의 if의 종속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얘가 이제 3, 4, 5, 6일 때 1이 되고 그 다음에 그 7일 때는 이제 그 로우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코딩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또 한 가지 코딩 스타일은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 형태는 지난번에 TNPD하고 얘네들을 일련의 연속된 동작으로 보자. 별도의 얘가 별도의 if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구문 아래다가 begin과 end로 해서 이 두 개의 커맨드 라인을 이 else if에다가 종속시키도록 하는 그런 코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우가 될 때죠. 여기 지금 색깔을 제가 좀 뒤집었는데 로우가 될 때 즉 요 위치죠. 먼저 로우를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로우로 만들어뒀다 할지라도 만일 3, 4, 5, 6이다 그러면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됐건 왼쪽에 이쪽 코드가 됐건 오른쪽에 이쪽 코드가 됐건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을 어떤 쪽의 코드를 원하시든지 편하신 대로 설계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VHDL에서는 이런 타입이 이제 그 비교적 많이 쓰였었는데 베를로그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방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4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4디지트의 4디지트의 BCD 값을 받아서 아스키 코드로 변환하고 스타트 바이트, 엔드 바이트를 포함해서 6바이트를 한 번의 스타트 펄스에 의해서 6바이트를 쭉 보내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회로 설계하는 내용을 타이밍 차트로부터 코딩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자세하게 다뤄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베를로그 HDL에서의 if문 사용에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강의에 대해서 또 질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inform@gsu.co.kr로 메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